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수족급여 환자가 늘고 있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영유아는 특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72.8%는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청소년 8명 중 1명이 담배를 필 정도로 흡연율이 높았습니다. 이후 흡연율이 점차 낮아지다가 최근 몇 년 새 다시 오르는 모양새입니다. 음주율과 비만율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 청소년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산후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산후 2주 후에는 우울감이 절정에 다다른다고 하는데요. 높아진 책임감과 신체 변화에 대한 고민 등 혼자서 견뎌낼 수 없을 만큼 마음이 괴롭고 힘이 든다고 합니다. 누구나 겪는 과정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의 깊은 관심, 대화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육아 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수족급여 환자가 늘고 있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영유아는 특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전국 95개 의료기관의 수족급여 표본 감시 결과 외래 환자 1000명당 의심 환자 발생은 4월 첫째 주 2.4명에서 셋째 주 2.8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 기온이 더 상승하면서 환자가 계속 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족급여는 발열, 입안 물집과 궤양, 손과 발의 물집성 발진을 특징으로 하는 장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특히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72.8%는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보다 1.7%포인트 늘어난 72.8%를 나타냈습니다.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82.5%, 중학교 69.6%, 고등학교 58.5%로 저학년일수록 사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은 더 높았습니다.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도 전년보다 0.1시간 증가한 6.2시간으로 사교육을 받는 학생과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시간 모두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다문화 가구 수가 이제 30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매년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다문화 가족은 한국 생활에 적응했는지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다문화 가구 전체 수는 30만을 조금 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평균 가구원 수가 2.92명인 것을 감안하면 다문화 가족 구성원 수는 총 9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비율도 60%를 넘습니다. 2009년 15.6%와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로 장기 정착 경향이 뚜렷해진 겁니다. 한국 생활에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은 다소 늘었지만 사회적 관계망 부족, 자녀들의 차별 경험은 더 심해졌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현 경향을 보면 여러 문제에 있어서 의논 상대가 없다는 답변과 같이 사회적 관계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서 저희 정책 단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지난 1년간 학교 폭력을 경험했다는 자녀는 4년 전과 비교해 3.2%포인트 증가했고 차별 경험도 더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막기 위한 사회적 교육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조언합니다. 자녀들 문제가 지금 차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이제는 해결을 어떻게 교육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정말 진지하게 모색을 해야 되죠.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만들고 작동하게끔 하는 그런 진지한 노력이 필요한데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가구의 자녀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해 이주 배경 아동과 청소년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이른 아침부터 장난감을 사기 위한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선물을 고를 때 가장 따져보는 건 제품의 안전성. 애들이 지금 6살이고 3살 딸이 있는데 자꾸 물고 빨기도 하고 몸을 많이 닿는 부분이라서 그런 거는 좀 민감하게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부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 중인 1,200여 개 제품을 조사해 보니
일부에서 납이나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인체에 해가 없는 허용치보다 적게는 1.3배에서 많게는 무려 2,000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적발된 제품은 인형이나 머리띠, 목걸이, 롤러스케이트 등 종류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모차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200배 넘게 검출됐고 아동용 의류에서는 납, 카드뮴 등이 최대 39배 나왔습니다. 납은 피부염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고 카드뮴은 신장이나 호흡기에 이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에 노출되면 간, 신장 등에 치명적입니다. 유통 판매를 차단하는 조치를 할 겁니다. 또 이게 수거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일반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발견하면은 국민신문고나 또는 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 주시고 정부는 이번에 적발한 8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린 자녀들의 잦은 병치레로 노심초사하는 부모님들 많으실 겁니다. 통계를 내보니 실제 1년에 평균 67번은 병원에 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어떤 병 때문에 병원에 가장 많이 가는지 살펴봤습니다.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은 급성 기관지염입니다. 지난해 환자만 275만 명으로 요즘 같은 환절기에 가장 발생이 잦습니다.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지만 기침이 일주일 넘게 이어진다면 이 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 청구 내역을 토대로 분석해보니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병 10위 안에 이 같은 호흡기 질환이 6개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황사, 꽃가루 등이 심한 날은 가능한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고 외출 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령별 특징에 따라 조심해야 할 질병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7세 미만이면 아직 면역력이 낮아 중이염, 수족구병 같은 감염성 질환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중이염은 소아 4명 중 3명이 3세 이전에 한 번씩 앓고 지나갈 정도인데 자칫 뇌수막염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아직 시력이 완전히 자리 잡지 않은 초등학교 저학년은 근시나 난시 같은 안과 질환이, 신체 활동이 늘어나는 고학년은 뼈가 빠지거나 인대가 늘어나는 사고가 많았습니다. 또 나이가 어릴수록 충치 등 치주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어릴 때부터 치아 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한 어린이가 치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를 마친 어린이는 올바른 칫솔질과 치실질 등 구강 보건 교육까지 받습니다. 경기도 성남시가 영구치아 배열이 완성되는 10세 전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성과가 좋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칫솔로 닦아낸 다음에 깨끗한 이빨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경기도가 5월부터 도내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치과 주치 사업을 시행합니다. 가까운 동네 치과에서 구강검진과 보건교육은 물론 불소도포, 치아홈 메우기, 치석 제거 등 구강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구강 건강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건 정말 아주 시기적으로도 적절하고 뜻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교육청, 치과의사회 등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학생 1명당 연간 4만 원이 지원되는데 대략 12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영구치로 바뀌는 시기에 우리 어린이들이 잠깐만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일을 방치했다가 평생 고생하는 그런 걸 막는 효과도 커서 경기도 전역에 확대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12세 아동의 충치 경험은 1.9개로 세계 평균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 구강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청소년 8명 중 1명이 담배를 필 정도로 흡연율이 높았는데요. 이후 흡연율이 점차 낮아지다가 최근 몇 년 새 다시 오르는 모양새입니다. 음주율과 비만율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 청소년 건강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의 편의점, 통유리를 통해 내부에 있는 담배 광고가 여과 없이 보입니다. 사정은 인근에 있는 또 다른 편의점도 마찬가지. 무슨 광고 같아요? 담배 광고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등하굣길에 이런 광고 많이 본 적 있어요? 네, 맞습니다. 청소년들의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재작년과 작년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흡연율 상승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담배 광고와 전자담배 확산 등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음주율도 흡연율과 마찬가지로 반등의 16.9%에 달했습니다. 또 탄산음료 섭취 증가 등의 영향으로 청소년 25%가 과체중 이상의 비만군에 속했습니다. 2017년보다 1.1%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매년 비만군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소아 청소년들의 술, 담배, 비만과 같은 잘못된 건강 행동들이 조기에 노출이 되면 장기적으로 성인이 되어서 만성질환 같은 합병증 이행 우려가 높습니다. 흡연과 음주, 비만이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건강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신고 건수가 3,800건을 넘어서면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배 넘게 증가한 A형 간염. 20대에서 40대가 특히 취약하다는 통계가 연이어 나오자 개인 위생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럿이 함께 국이나 찌개를 떠먹는 식문화는 각종 간염병에 치명적인 만큼 점차 줄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앞접시 놓고 내 건 내가 갖다 먹고 옛날에는 탕 하나 같으면 전부 같은 숟가락으로 했는데 회식 때 종종 볼 수 있었던 술잔 돌리기는 20대에서 30대부터 자체적으로 꺼리는 모양새입니다. 술잔을 좀 돌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냥 앞에 있는 술잔으로 좀 대체하고 있어요. 눈치 봐가면서. A형 간염이 유행했던 2009년도와 비교해 볼 때 이번 유행이 끝나기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이라도 백신을 맞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노출 직후에도 예방접종을 맞는 게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차 접종만으로도 상당 부분에서는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예방접종이 가능한 기관은 이제 백신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저희 지금 백신 신청했고 아직 안 들어왔어요. 다음 주쯤에만 가능하세요. 질병관리본부는 병원들이 준비한 백신이 떨어진 경우가 많지만 국내 보유량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 4일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입양의 날 기념 마라톤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동방사회복지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이번 마라톤 대회는 입양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국내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는 한 가정에서 한 명의 아이를 이제 입양해서 키우자는 5월 11일이 입양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양에는 홍보도 할 겸 또 저희가 국내 입양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라톤을 저희가 이렇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마라톤 대회 현장에 설치된 동방사회복지회 부스에서는 유보호 아동에 대한 가정보호의 필요성과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 이벤트 등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 마라톤 대회에는 많은 입양 가족이 함께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희는 입양 가족이에요. 그래서 항상 입양의 달이 5월 11일인데 그때쯤 되면 행사가 많아요. 근데 이번 대회는 입양 대기 아동을 위한 마라톤 대회예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더 각별한 대회고 꼭 참여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저한테는 좀 있어요. 그리고 입양 대기 아동을 위한 대회다 보니까 많은 아기들이 입양이 또 많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이 좀 있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는 입양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입양 덕분에 마라톤 대회에 참여해서 이제 뛴다라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네요. 그리고 5km 완주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내랑 저랑 결혼한 지 이제 7년 만에 입양을 했는데 아이가 안 생겨서 동방사회복지회를 통해서 좋은 복지사님 만나서 입양을 하게 되었고 집에 온 지는 이제 작년 12월에 와서 이제 6개월째 이렇게 접어들게 되고 아이는 우리 7개월 남자아이. 예.
이날 마라톤 대회에 참석한 입양 가족들은 입양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입양은 어려운 선택이 아니니 선뜻 나서달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입양을 통해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며 입양은 축복이자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뿌리 박혀 있는 검은 머리 짐승 거두지 않는다. 그리고 커서 찾아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거는 다 기우니까 그냥 자식을 낳는 그냥 다른 방법의 한 가지일 뿐이라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똑같이 그냥 평범하게 키우고 있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선뜻 선택해도 아마 후회는 없으실 거예요. 키우는 건 사실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큰 기쁨이었고요. 저희가 위에 애들이 크기 때문에 지민이는 거의 늦둥이죠. 키운 세월이 기쁨이라고밖에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동방사회복지회 관계자는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와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이백은 회장입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어온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은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으로 시작되었으나 아동학대 사례가 점점 증가되자 2014년 9월 정부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의무신고자의 범위를 24개 직종으로 확대하고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서 범죄신고전화 112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며 아동학대의 정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서 정부의 보다 심도 있는 개입과 시민사회 통합적 연계를 통한 해결 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로 판단된 아동학대 사례가 10,000건이 넘었습니다. 학대 행위자의 81.8%가 부모이며 아동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이 전체의 85.9%로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 대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정에서 발생되는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제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가정에서 은폐되고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정 내 아동학대가 신고되어야 하고 외부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고 의무자뿐만 아니라 이웃과 친척 등의 신고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숨겨진 아동학대가 발견되고 치료와 예방을 위한 개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부모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동학대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부모의 어린 시절 학대받은 과거의 경험, 그리고 부모의 성격적 특성이나 부적절한 부모의 역할, 또 부모 역할의 미숙 등이 큰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부모의 아동 양육 기술과 지식 강화 등을 포함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산전 산후의 모성 교육을 위한 행정기관과의 협력, 공공교육기관의 부모 교육의 활성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는 폭력이나 실직,
빈곤 등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의 경우에 피학대 아동이 치료를 받아 가정에 복귀한다 해도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에 대한 공적 구조의 확대와 지역사회 지원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넷째로 법과 제도의 보완입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발효되면서 신고 의무자 범위가 24개 직종으로 확대되었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또한 부모에 대한 친권 상실 청구, 현장 조사 제도의 개선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전문 아동 상담원이 턱없이 부족해서 관련 인프라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가정 내에서 가해 부모 등으로부터의 접근 금지 명령 등 학대 가정 내의 아동 안전 보호에 대한 법적 규정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아동 학대는 그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에서 스스로 피해 구제를 할 수 없기에 주변의 관심이 더욱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학대로 고통받는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국번 없이 112입니다. 주변에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보인다면 바로 112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가 하루 빨리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녀 교육의 핵심은 지식을 높이는 것이 아닌 자존감을 높이는 데 있다고 톨스토이가 말했습니다. 아낌없는 격려와 사랑으로 아이들의 정서적 성장을 돕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자녀 교육의 핵심일 겁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